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동패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이번 동패고 시험은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신경전도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막전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수축부터 시험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서 특이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신경전도 문제가 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혈액형까지 시험범위였거든요. 근수축부터 혈액형까지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혈액형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문항 한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혈액형이라는 부분이 뒤에 2학기 중간고사 유전 부분에서 또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혈액형이 또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리 또 혈액형 공부를 똑바로 해놔야 된다라는 것들이 총평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문항 하나하나를 보면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문항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평해 보시면 대뇌의 기능 문제, 우리 대뇌에서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문제를 제공하긴 합니다만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은 고3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입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방어작용에서 자가면역 질환 문제나, 그러니까 눈물 속의 라이소자임이나 언급은 합니다만 이거를 많이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 서술형이 3문항인데 배점이 20점이었기 때문에 또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가 깎이면 등급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전도 막전이 문제가 한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누적 출제됐다고 보고요. 근데 또 난이도가 높아요.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이었고요. 신읍스나 막전이에 빈칸을 두어서 찾는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신경전도 한 문항이 나올 거야 라는 걸 들었던 친구들은 또 1학기 중간고사 때 풀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을 텐데, 또 그런 것들을 못 들었던 친구들이나 놓쳤던 친구들은 그 한 문제가 또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수의 하락을 가져오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수축은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기본 개념 문장 1문항, 그 다음 논술형 계산 문제 1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근수축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에요. 유전만큼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뭐 크레아틴 인산이라든지 뭐 이런 뭐 불수익은 수익은 이렇게 세세하게 묻는 문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 A대, 뭐 H대, I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근수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내신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 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경계가 좀 까다롭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2번에 파킨슨병 문제, 그리고 3번에 대뇌의 기능,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6번에 경로, 뭐 논술형 2번에 말초신경계 정리 같은 경우가 뭐 학생들이 까다로워할 문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내신 분석 리포트에 써놨지만 이거는 그냥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린트나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까다롭지 않은 거고요. 그냥 문제만, 그것도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만 풀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항상성은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최근에는 이 고양시 파주시의 트렌드가 억제제나 저해제나 그리고 TRH, TSH 분비 이상 같은 것들을 주로 내는 편인데, 우리 동패고 같은 경우는 TRH, TSH 분비 이상이나 호르몬 분비 이상 문제는 출제가 안 됐고요. 그 다음 그래프 문제도 아주 예전 모의고사 형태의 기본 개념 문항만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이 항상성에서의 특징이에요. 병원체와 방어작용 문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혈액형도 전체적으로 평이했어요. 하지만 교과서 내에
자세한 내용들, 특히 14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 내신분석 리포트를 뭐 올해 친구들이 본다기보다는 2025년 동패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인데요.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시험 보기 직전에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과서나 내용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